2025학년도 수능 완성 물리학 1 실전 모의고사 5회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은 그림은 여러가지 운동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를 보면 기억은 A에서 사람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 미끄럼틀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은 B에서 회전목마에 작용하는 R자 힘의 방향은 일정하다. 힘의 방향은 항상 원운동을 하니까 원의 중심 방향이니까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요. 이것은 C에서 무빙 워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다. 자, F를 판별하려면 가속도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무빙 워커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하죠. 그래서 힘은 0이 되겠죠. 그래서 D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D것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핵분열 반응이네요. 자, 그림을 보면 우라늄 플러스 기억을 했더니 이것 더하기 에너지가 나왔죠. 자, 그럼 기억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죠. 그러면 번호를 비교해 보면 92가 있고 38과 54를 더하면 92가 되니까 아래쪽은 둘 다 0이 되겠네요. 그리고 질량수는 235니까 94, 140을 더하면 234가 되죠.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이 맞추려면 오른쪽이 1이 되고 왼쪽이 1이 되면 두 개 한 개니까 맞겠죠. 그래서 기억은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자, 위에 반응은 핵분열 반응이야. 학생 A는 맞겠네요. 자, 기억은 중성자다. 학생 B도 맞겠습니다. 학생 C는 왼쪽에 우라늄 원자핵 한 개의 질량은 SR 원자핵 한 개와 진원 원자핵 한 개, 그리고 기억 한 개의 질량의 합보다 크다. 그러니까 오른쪽의 질량의 합은 여기까지 질량의 합보다 크다 그랬죠. 이게 이제 에너지라는 게 여기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델타 M만큼의 질량이 작아가지고 질량 결손이라 그러죠. 그래서 델타 E가 델타 M C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나오죠.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쓰인 결손 질량만큼 왼쪽이 더 많겠죠. 그래서 학생 C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A, B, C가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풀기 위해서는 단위를 팽창한다 그랬죠. 그래서 연력학제 1법칙을 써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나타낼 수 있고 단일이기 때문에 Q가 0이 되겠죠. 0은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할 수 있고, 자, 근데 A가 기체가 부피가 늘어났죠. 그래서 W는 플러스가 되고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A의 온도는 내려간다.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니까 온도는 내려간다가 맞겠네요.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 A가 외부에 한 일은 W가 되죠. A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 마이너스 U와 같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D것은 A의 압력은 일정하다. A의 압력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D것은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광다이오드에 빛을 비쳤을 때 전자가 방출되고 전류가 흐르는 걸 나타낸 거죠. 그리고 이제 D 간격이 E0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빛은 E0보다 에너지가 큰 빛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P의 세기를 크게 하면 I0에서 EI0, I0일 때 N0의 광전자가 나오면 EI0면 EN0가 나오겠죠. 사실 뭐 EN0보다는 실제로는 작게 나올 텐데 이론적으로는 EN0의 광전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I0일 때보다는 많은 수의 광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전하결합 소자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장치이다. 입자성을 이용한 장치가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P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0보다 작다. E0보다 커야지 에너지 밴드보다 커야지 광전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D것은 기억은 N0보다는 크다. 예, D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D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는 표를 한번 완성해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주어진 게 AB와 CD 과정은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니까 AB와 CD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 되겠죠. 그리고 BC 과정과 DA 과정 단열 과정이니까 Q가 0이 되겠죠. BC와 DA는 Q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에서 B 과정은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W도 플러스 18Q0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는 단열 과정인데 부피가 늘어났죠. 그럼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되고 부피는 플러스 8Q0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는 등온 과정이니까 이때는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외부에 2를 해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 외부에서 2를 받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Q0가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DA 과정은 부피가 줄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1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니은은 이제 델타 U를 한 사이클 돌 동안에 내부 에너지를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플러스 8Q0가 되고, 그러면 W는 마이너스 8Q0가 되야겠네요. 그래서 표를 완성했으니까 이제 보면, 자, 기억은 니은보다 작다. 기억은 0이고 니은은 8Q0니까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7Q0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디귿은 열기관의 효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효율은 2라 그러면 얘는 외부에서 받은 1분의 W가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 받은 일은 18Q0가 되고, 이 W들을 다 합치면 18 플러스 8 마이너스 7 플러스 8 Q0가 되겠네요. Q0 없애주면 18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은 26분의 11이 아니고 18분의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물질파 파장식을 적어보면 P분의 H는 MV분의 H는 루트 2M 2K분의 H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AB의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자, 람다가 같으니까 P도 같아야겠죠. 그래서 람다가 같으면 P가 같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은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자,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물질파 파장이 똑같은 람다에 대해서 이 지점이 VA가 되고 여기가 VB가 되겠죠. 그래서 파장이 똑같을 경우에 람다가 같다 그러면 PA하고 운동량은 같아야 되니까 MA VA는 MB VB가 되겠죠. 근데 VA가 VB보다는 작죠. 그러면 MA는 MB보다는 커야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띠가 들어오면 AB의 운동 에너지가 같을 때 물질파 파장은, 자, 람다는 세 번째 식을 보면 루트 2M 2K분의 H가 되니까 2K는 운동 에너지죠. 자, 그러면 이때는 파장이 루트 M분의 1에 비례하네요. 근데 A의 질량이 더 크니까 A의 물질파 파장이 더 짧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야구장의 벽에 야구 선수가 부딪히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는 단단한 벽에 부딪히는 거고 나는 소프트한 벽에 부딪히는 거네요. 그러면 단단한 벽에 부딪힐 때는 부딪히는 시간이 짧겠죠. 그리고
부드러운 재질의 벽과 부딪힐 때는 얘가 충격을 흡수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충돌 시간이. 대신 평균 충격력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X가 보이는 것은 가고 Y는 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가는 X에 해당한다. 기회가 맞겠고, 자, 니어는 야구장이 벽과 충돌하는 동안 야구 선수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화하니까 속도가 똑같을 경우에 델타 MV가 속도가 V일 때 델타 P는 I가 되고 얘는 델타 MV가 되죠. 그래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그리니까 충격량은 같아야겠죠. 그래서 니어는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구장 벽과 충돌하는 동안 야구 선수가 받는 평균 힘은 자 F 델타 T는 I가 되고 얘는 델타 P니까 얘가 두 개가 같겠죠. 그래서 델타 T가 작은 거는 가고 델타 T가 큰 게 나니까 평균 힘은 가가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면 A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B는 P에서 Q까지는 등가속도 운동, Q에서 R까지는 등속도, R에서 S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가속도가 P에서 Q와 R에서 S가 둘 다 같다 그랬죠. 그래서 가속도를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제 P에서 S까지 총 걸린 시간은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의 2배라 그랬으니까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을 T라 그러면 그리고 P에서 Q를 T1, R에서 S를 T2라 그러면 T1 플러스 T2는 T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B가 S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우선 A도 2t 동안 운동을 했죠. S에 같이 도착했으니까 그래서 2VT는 L이 되겠네요. 자, B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등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VT만큼을 움직였고 그 다음에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 P에서 Q까지와 R에서 S까지가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이고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중간에 Q에서 R이 없어지면 가속도 A로 등가속도 운동을 계속 한 거하고 똑같죠.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T1, T초만큼 운동한 거하고 같으니까 자, 이때 속력을 V'이라 그러면 평균 속도는 V' 0에서 출발해서 V'이 되고 시간은 T가 되겠죠. 얘 두 개를 합치면 L이 되겠네요. 자, L식과 이식에서 1식에 L이 2VT니까 VT 플러스 2분의 V' 플러스 T는 2VT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V' T는 VT가 되니까 T 없애주면 V'은 2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어는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B가 R에서 S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T1과 T2를 비교하는 거죠. 자, 우선 가속도를 보면 자, 가속도는 P에서 Q까지는 T1분의 V가 되겠죠. 그리고 R에서 S까지는 T2분의 2V-V가 되겠죠. 그러면 T1분의 V하고 T2분의 V가 되니까 T1은 T2와 같게 되겠네요. 그래서 T1은 2분의 T, T2도 2분의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 같으니까 니어는 맞겠네요. 자, 이것은 P와 Q 사이의 거리가 10분의 1이다. P, 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P에서 Q까지 움직인 거리는 평균 속력은 2분의 V이고 시간은 2분의 T였죠. 그러면 4분의 1 VT가 되는데 앞에 1식에서 보면 2VT가 L이니까 VT는 2분의 L이죠.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2분의 L을 해주면 8분의 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에서 Q까지 거리는 8분의 L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자, 그림은 빛 속에 정보를 담아 광섬유를 통해 주고받는 광통신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빛은 광섬유 내부에서 전반사하며 진행을 한다. 자, 문제를 보면
발신기에서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뀐다. 발신기에서는 전기 신호가 빛으로 바꿔서 빛이 광섬유를 통과해서 수신기에서는 빛 신호가 다시 전기 신호로 바뀌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은 광섬유에서 굴절률은 코어가 그레이딩보다 크다. 코어의 굴절률이 그레이딩보다 커야지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이것은 코어에서 그레이딩으로 빛이 지나갈 때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작다.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입사해야지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은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면 A, B 중에 하나는 도체고 하나는 절연체가 되겠네요. 자, 원자가 D 구조와 그 다음에 전원장 전연계에서 AB의 전류가 흐르는 걸 실험을 하였습니다. 자, 우선 S1을 닫았더니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S1을 닫으면 A를 통해서 연결하는데 A가 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A는 절연체가 되고 Y와 같은 에너지 D 구조를 갖겠네요. 그러면 B는 전기가 들어오니까 B가 도체가 되고 원자가 에너지 밴드 갭은 X와 같은 구조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전기 전도성은 B가 더 좋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B의 에너지 두 구조는 X이다. 네, 니은을 맞겠습니다. 이것은 Y의 원자가 뒤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원자가 뒤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지가 않죠. 주양자수 n에 따라서 전자들의 에너지가 나눠지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면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발광 다이오드 A에 빛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B, C에는 전류가 흐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P 타입 그러면 X가 N타입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X는 N타입 반도체이다. 예, 기억을 맞겠습니다. 니은을 보면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A의 P형 반도체의 양공이 PN 접합면에서 멀어진다.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양공들은 접합면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이것은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다이오드 B에 빛이 방출된다.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다이오드 C에 역전압이 걸리죠. 그래서 역방향 전압이 걸리니까 전류가 흐르질 않겠죠. 그래서 B에는 불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면 조진 조건을 보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라 그랬으니까 나에서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가 되니까 가에서의 가속도는 3분의 1 G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A에 가해지는 힘은 mg가 되고 자, B에 가해지는 힘을 F라 그러면 자, F는 자, B의 가속도는 아까 처음 A와 B가 같다 그랬으므로 A는 3분의 1G죠. 그러면 F는 3분의 1 mBG만큼이 작용을 하겠네요. 자, 그리고 3분의 1 mBG만큼의 힘이 작용하니까 그리고 실 P가 B를 당기는 장력을 TP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기억은 A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이다. 가해진 R자 힘은 가속도에 비례하죠. 그래서 가속도가 3배이기 때문에 힘도 3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은 M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에서 가속도를 보면 가에서는 3분의 1 G는 M 플러스 MB분의 MG 빼기 3분의 1 MBG가 되겠죠. 그래서 G를 다 나눠주고 정리를 해보면 M 플러스 MB는 M 마이너스 M 3M 마이너스 MB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EMB는 EM이 돼서 MB는 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B가 3M이니까 니은은 틀렸네요. 이것을 보면 가에서 P가 B에 작용하는 힘 TP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TP를 구하기 위해서는 TP 빼기 3분의 1 MBG는 B에 가해진 R자임이고 얘가 3분의 1 MBG가 되겠네요. MB는 M이니까 TP-3분의 1 MG는 3분의 1 MG가 되니까 TP는 3분의 2 M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면 우선 공기의 굴절률을 1이라 그러고 물의 굴절률을 N1, A의 굴절률을 NA, B의 굴절률을 M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기의 굴절률이 N이니까 물의 굴절률은 공기의 굴절률보다는 크겠죠. 그 다음에 공기에서 A로 갈 때는 사인 30분의 사인 45는 1분의 NA가 되겠죠. 그래서 NA는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물에서 B로 갈 때는 똑같이 굴절각은 30도고 입사각이 45도니까 루트 2가 되고 얘는 N 물분의 MB가 되겠죠. 따라서 MB는 루트 2 곱하기 N1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근데 N1은 1보다 크니까 MB는 NA보다 크고 MB가 NA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가에서 P의 진동수는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크다. 자, 스네르 법칙을 적어보면 사인 R분의 사인 I는 람다 2분의 람다 1이죠. 근데 얘는 F1분의 F2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니까 1보다 크죠. 그래서 F2가 F1보다 크니까 물에서의 진동수가 공기에서 진동수보다는 더 크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은 다해서 B의 굴절률은 루트 2보다 작다. B의 굴절률은 A의 굴절률이 루트 2인데 B의 굴절률은 A 굴절률보다 크니까 루트 2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D것은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굴절률이 클수록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굴절률이 작은 A에서의 속도가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D것은 맞겠네요. 맞는 것은 D것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물질들의 굴절률을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물의 굴절률을 N1이라고 쓰고 A의 굴절률을 NA, B의 굴절률을 MB라고 그러면 자, 세타 1으로 들어서 굴절각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두면 세타 1이 세타 프라임보다는 작겠네요. 그래서 물에서 A로 갈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니까 사인 세타 프라임분의 사인 세타 1은 N1분의 NA가 되니까 세타 프라임이 더 크죠.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죠. 그래서 N1이 NA보다는 더 크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 B에서 물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MB가 N1보다는 크겠네요. 그래서 MB, N1, NA 순으로 굴절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X의 속력은 A에서가 물에서보다 크다. 스네르 법칙을 적어보면
sin R분의 sin i는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은 n1분의 n2죠. 그래서 속도와 굴절률을 보면 반비례하죠. 굴절률이 클수록 속도가 느리게 되죠. A의 굴절률이 작으니까 A에서의 속도는 더 크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B에서 물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세타의 각도를 입사할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사인 세타는 사인 임계각보다는 크겠죠. 임계각은 N1분의 NB분의 N1이 되겠네요. 내 위식에서 보면 자 우리가 식을 다시 적어보면 자 물에서 A로 갈 때 사인 세타 프라임 분의 사인 세타 1은 N1분의 NA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A에서 B로 갈 때 입사각이 세타 프라임이겠죠. 자,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프라임은 NA분의 MB가 되죠. 이 두 개를 곱해주면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N1분의 MB가 되고 역수를 취해주면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가 MB분의 N1이 되고 MB분의 N1은 사인 B에서 1로 갈 때 임계각이 되죠. 근데 세타로 넣었을 때 임계각보다 더 크므로 세타가 세타 C보다 더 크죠. 그러면 사인 세타 1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세타 2보다는 더 커야겠죠. 그래서 세타는 세타 2보다는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자, 이것을 보면 나의 P에서 X는 전반사한다. 여기서 보면 똑같이 B에서 A로 갈 때 요 입사각도 세타죠. 근데 B에서 물로 갈 때 임계각을 세타 C 프라임이라 그러면 얘는 MB분의 N1이 되고 B에서 A로 갈 때 임계각을 세타 2 프라임이라 그러면 얘는 MB분의 NA가 되죠. 그러면 N1이 NA보다 더 크니까 세타 프라임이 세타 C 2 프라임보다 크죠. 그래서 B에서 A로 갈 때 임계각이 더 작겠죠. 세타로 입사하니까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면 P에서 Q까지 거리를 H라 그러면 A가 움직인 거리도 H, C가 움직인 거리도 H가 되고 A의 속도도 V, C의 속도도 V가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다 늘어났죠. 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mcgh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6배가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는 얘기는 델타 EKA 플러스 델타 EKB 플러스 델타 EKC를 하면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델타 EKA가 5배의 델타 EKB가 돼야지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하고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하고 같겠죠. 그래서 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5 mv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mgh는
2m v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을 약분해주면 v제곱은 2분의 1 GH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한번 적어보면 mcgh죠. 플러스 2분의 1 mc v제곱이니까 얘는 mcgh 플러스 mc에다가 2분의 v제곱을 해주면 4분의gh가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5 mc 여기가 빼기죠. 그래서 4분의 3 mc GH가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6배의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3 근데 3 mv 제곱이 되고 얘는 3 곱하기 mv 제곱은 2분의 1 mgh가 되겠네요. 2분의 3 mg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4분의 3 mcgh는 4분의 6 mgh가 되네요. 따라서 mc는 2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자,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A의 가속도는 이제 C가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가에서의 가속도를 A1이라 그러면 A1은 4m분의 2mg 마이너스 mg네요. 그래서 4분의 1g가 나오고 B에서의 가속도는 A2라 그러면 2m분의 mg니까 2분의 1g가 나오네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가와 나가 같지는 않죠. 네, 틀렸네요. 자, 띄것을 보면 나에서 B가 P를 다시 지날 때 B의 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동 거리를 각각 H라고 놓으면 자, 첫 번째 B가 P에서 Q까지 갈 때는 초속도가 0이었죠. V제곱은 2 곱하기 가속도가 4분의 1 G였죠. 곱하기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C가 끊어졌을 때 가속도를 자, 나중에 P에 왔을 때 속도를 V'이라 그러면 V'의 제곱 마이너스 V제곱은 2 곱하기 2분의 1 G 곱하기 H가 되겠네요. 그래서 V'의 제곱은 V제곱 플러스 GH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V제곱 플러스 자, GH는 3식에서 GH는 2V제곱이네요. 따라서 V'의 제곱은 3V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은 루트 3V가 되겠네요. 그래서 D것은 맞겠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 D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를 풀려면 원형 도선이 있을 때 그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를 B라 그러면 B는 K R분의 I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을 양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A는 양의 방향을 흐르고 C가 I0일 때는 플러스겠죠. 그리고 0이고 마이너스 I0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겠죠. 자, 자기장의 방향도 지면으로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지면으로 나올 때는 플러스로 주면 자, A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B0가 되겠네요. 그래서 1초, 3초, 5초일 때 A, B, C에 의한 자기장을 만들어 보면 자, A에 의한 자기장은 마이너스, 지면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B0가 되겠죠. 그 다음에 C에 의한 자기장은 첫 번째는 전류가 A하고 같이 흐르는데 A하고 같은 방향이죠. 플러스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B0가 되고 전류가 안 흐르니까 0이 되고
5초일 때는 3분의 1 B제로가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네요. 자, 각각 ABC를 더하면 0이라 그랬으니까 B는 3분의 4 B제로, B제로 3분의 2 B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1초일 때 O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4 B제로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3초일 때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자, 3초일 때 B는 크기는 B제로이고 방향은 플러스니까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지면으로 나오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겠네요. 그래서 니은을 맞겠습니다. 자, D것을 보면 5초일 때 B에 흐르는 전류는, 자, K R분의 I0가 B제로였죠. 그런데 5초일 때 3분의 2 B제로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3분의 2 B제로죠. 얘는 K 2R분의 I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B제로를 넣어주면 B제로는 3분의 2 곱하기 R분의 I0고 K, 얘는 K 2R분의 I가 되죠. 그래서 R을 없애주고 K도 없애주면 I는 3분의 4 I0가 되겠네요. 그래서 D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D것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를 풀려면 유도전류를 구하는 건데, 유도전류는 유도기전력에 비례하니까 유도기적은 V는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가 되죠. 파이는 전기선속이고 파이 보통 2라고 나타내고 B 곱하기 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는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는, 자, 지금 원형고리의 면적은 일정하니까 A는 나오고 마이너스 dt분의 dB가 되겠네요. 그래서 B의 변화량에 따라 B의 변화량이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B가 변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1초일 때 P에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1초일 때는 영역 1은 자기장이 변하지 않고 영역 2의 자기장만 변하고 있죠. 근데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는 영역 2의 이제 방향을 알 수 있겠죠. 자,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는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런데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유도되기 위해서는, 자, 영역 2에서 자기장이 지금 감소하고 있죠. 자기장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늘리는 방향이니까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자, 니은을 보면 3초일 때 P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3초일 때는 1영역, 2영역 둘 다 자기장의 변화량이 없죠. 자기장의 변화량이 없으면 유도 전류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네요. D것은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1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크다.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1초일 때는 자기장의 면적은 같으니까 1초일 때 dt분의 db를 해보면 얘는 2분의 b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5초일 때를 생각해보면, 자, 1영역에서는 2분의 2b제로, 그리고 2영역에서도 2분의 2b제로가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면 전류가 0이 되고,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으면 2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1과 2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달랐죠. 자기장의 방향이 다른데 1영역은 감소하고 2영역은 증가하니까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두 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준 2b0만큼의 자기장이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유도 자기장은 이만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1초일 때보다 5초일 때가 4배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고 우리가 우선 주어진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구하면 가에서는 파장을 알 수 있죠. 골과 골, 마루와 마루 사이가 파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장은 0.4m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에서는 주기를 알 수 있겠네요. 0에서 4까지가 한 주기니까 t는 4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는 t분의 람다가 되겠죠. t는 4고 람다는 0.4니까 0.1 m/s가 물결파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자, 니은을 보면 S1과 S2를 이었을 때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점의 개수라 그랬는데 지금 보강 간섭은 0.2m 마이너스 0.2m 그리고 사실은 S1과 S2 소스에서도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상쇄 간섭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이 중간중간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점의 개수는 4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t가 2초일 때 변이는 x축상에 0.2m는 여기죠. 근데 t가 2초면 주기의 반이죠. 반주기만큼 더 진행했으니까 지금은 마루와 마루가 맞는데 골과 골이 만나는 x가 0.2m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x가 0.3m 지점 이 지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0.2m에서가 0.3m보다 변이는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A에는 I0가 플러스 Y 방향으로 오고 B의 전류는 IB, C의 전류는 EIC라고 그랬네요. 근데 P에서의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그랬죠. X는 2인 지점의 자기장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R일 때 생기는 자기장은 K, R분의 I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점 P에서 A, B,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보면 자, 우선 A에 의한 자기장은 자,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걸 플러스 방향이라 그러고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그러면 자, A에 대해서는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고 그래서 마이너스 A에 생긴 자기장을 B0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K T분의 I0를 B0라고 둔 거죠. 자, 그러면 C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거리가 2배이고 전류가 2배이기 때문에 얘도 B0가 됩니다. 근데 A, B, C에 의한 자기장이 P에서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C가 플러스 B0가 되면 P에는 전류가 안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순이죠. B에는 IB의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자, 얘가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C에는 전류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흐르겠네요. 그러면 B에는 EB0에 자기장이 생겨야 되고 EB0가 플러스니까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을 생기기 위해서는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되야겠네요. 그리고 IB는 EB0가 생겨야 되니까 K D분의 IB는 K D분의 I0에 KT분의 I0가 A에 생긴 자기장이 B0라고 듣죠. 2배가 돼야겠죠. 그래서 IB는 2I0가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B에 흐른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IB는 EI0이다. 예, 니은은 맞겠습니다. 원점 O에서 ABC의 전류의 한 자기장의 세기는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기 전이 바꾼 후에 4분의 1이다. 자, 이건 P에서고, 자, O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제 C에 의한 자기장, 전류의 방향이 원래 이대로 있을 때 O에서 구해보면, 자, A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으로 나오고, 크기는 B0가 되겠죠. B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가 P보다 3배가 늘어났죠. 그래서 3분의 2 B0가 되고, 역시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C에 의한 O에서의 자기장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크기는 처음하고 같겠습니다. 그리고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A와 B는 변함이 없겠죠. 근데 C만 방향이 바뀌니까 B0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를 이제 B1이라 그러면, 자, B1은 이걸 다 더해주면 3분의 2 B0가 되죠. 두 번째를 B2라 그러면 B2는 이걸 다 더해주면 3분의 8 B0가 되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C의 방향이 마이너스 X이고, 두 번째는 C의 방향이 플러스일 때죠. 그래서 디귿에서 물어보는 거는 B2분의 B1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8분의 2니까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1배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건들을 보면, 마찰구간 1과 마찰구간 2가 있는데, 마찰구간 1에서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고, 마찰 구간에서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만큼만 마찰이 일을 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찰 구간에서 마찰력이 한 일의 양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EMGH가 되고, 마찰 구간 2는 마찰 구간 1의 2배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4mgh만큼의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Q의 용수철 Q에 저장된 에너지를 U라 그러면, 에너지는 2분의 1 K D의 제곱이니까 P에는 4U만큼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적어보면, 자,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는 4U만큼이 되고, 위치 에너지는 mgh만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처음 용수철에서 분리될 때 보면 A, B의 속력이 2V이기 때문에 B의 운동 에너지를 EK라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는 2EK가 되겠네요. 그리고 B의 위치 에너지는 4mgh가 되고, A의 위치 에너지는 2mgh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에 대해서 각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A에 대해서 처음 출발할 때와 용수철에 부딪혀서 전기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2EK 플러스 2mgh가 4U 플러스 mgh가 되겠네요. 그래서 2EK 플러스 mgh는 4U가 되겠습니다. P에 대해서도 처음 분리될 때와 Q에서의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처음에는 EK 플러스 4mgh고, 근데 6mgh만큼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U만큼 에너지를 갖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EK 마이너스 2mgh는 U가 되네요. 자, 1식과 2식에서 EK와 mgh를 U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식에다 2를 곱해주면 4EK 플러스
EMGH는 8U가 되네요. 그리고 20과 30을 더해주면 OEK는 9U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EK는 5분의 9U가 되겠네요. 자, EK가 5분의 9U니까 얘를 이식에다 넣으면 5분의 9U 마이너스 EMGH는 U가 되네요. 따라서 EMGH는 5분의 4U가 되니까 MGH는 5분의 2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면 얘는 용수철이 줄어들었을 때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죠. 그래서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EKP라 그러면 얘는 4U 플러스 MGH가 되네요. 네, 4U 플러스 5분의 2U가 되겠네요. 그러면 5분의 22U가 되겠습니다.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용수철 Q에서 압축되는 에너지와 같으니까 U가 되겠죠. 그리고 EKP는 2분의 1 M 곱하기 VA 제곱이 되고 EKQ는 2분의 1에다가 EM 곱하기 VB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VB분의 VA를 구하려니까 EKQ분의 EKP는 2VB의 제곱분의 VA의 제곱이 되고 얘는 U분의 5분의 22U가 되죠. 따라서 VB의 제곱분의 VA의 제곱은 5분의 44가 되겠네요. 그래서 VB분의 VA는 루트 5분의 44니까 2루트 5분의 11이 되고 유리화를 시키면 5분의 2루트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